또 질원이 써 있는 거야? 질원이네요. 이게 참 이렇게. 저희 이제 녹화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걸려서. 누가 없어요? 예. 녹화해야 되는데 정영진 편집장이 어디 가셨어요? 이분은 자주나죠. 네, 전화 한번 해볼게요, 제가. 빨리 좀 해보세요. 네, 조영진입니다. 편집장님 어디 네. 계세요? 우리 녹화 들어가는데. 저 때문에 녹화가 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네, 좀 많이 찾으신 모양이에요. 왜 거기서 나오세요? 아니 근데 왜 장갑을 귀에 대고 휴대전화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휴대전화입니다. 네. 이게 에이. 바로 전 세계를 들끓고 네. 있게 만든 바로 그 기술, 스마트 의류 기술의 총합니다. 스마트 의류 뭐 똑똑한 옷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실대학교 유기 신소재 파이버 공학과 김주영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거 보면은 보통 그 장갑이 갖고 있지 않은 똑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의류를 스마트 의류라고 합니다. 장갑은 이제 핸즈프리라서 블루투스가 내장된 컴퓨터가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저 안에. 네. 바로 전화가 오면은 주머니 속에 있는 핸드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바로 보시면은 엄지 쪽에는 네. 스피커고요. 엄지 쪽에 스피커. 새끼 손가락은 마이크가 돼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뭐 산업 현장 같은 데서는 그렇죠. 갖고 장갑을 다닐 벗기가 좀 수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있잖아요. 산업 현장에서 장갑 벗고 핸드폰 꺼내다가 언제 사고가 그렇게 해요? 네. 문제가 돼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이걸 막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잠깐 전화하는 네, 긴급용으로는 네. 이게 뭐 최고의 제품이라고. 저 신발은 어떤 거예요?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예. 이 신발이 잘 보시면 뒤꿈치 네. 쪽에 불이 들어옵니다. 일종의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뒤꿈치가 닿으면은 빨간색, 예. 중간이 닿으면은 파란색, 네. 그다음에 끝이 닿으면 초록색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딱 순서에 맞게끔. 제가 좀 이렇게 좀 걸어봤는데 네. 제 걷는 자세는 괜찮습니까? 좀 하여튼 심경이 복잡한 듯한. 그러니까 걸음걸이가 일관성이 안 없으신 것 좋은 같습니다. 거죠? 네. 평발로 알고 있는데. 예. 아마 이 스마트 신발이 나온 이후로는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그래서 아마 평발도 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근데 스마트 TV, 뭐 스마트폰 그런 쪽에서는 스마트를 많이 들었는데 스마트 의류는 좀 아직 생소한 것 같아요. 스마트 의류의 역사는 아직 길지 않습니다. 그 1990년대 후반부부터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이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초기에는 군인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네. 미국의 전투병들을 위해서 만든 역시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광섬유를 여기 한 가닥을 삽입을 해가지고요. 이제 호흡을 잘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아니면 총을 맞았을 때 그게 딱 끊어지면은 신호가 갑니다. 본부로. 그렇죠. 그 사람이 부상을 네. 당했는지 얼마나 크게 당했는지를 어디에 있는지. 네, 어디에 있는지까지. 그래서 뭐 의뢰 그렇듯이 이제 이런 군사 기술이 사실은 민간 업체로 이전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의료라든지 스포츠 그리고 아동 뭐 이런 용품을 위해서 기술이 발전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가장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는 의료 건강 분야겠죠. 근데 저는 좀 딴지를 걸고 싶은 게 왜 요즘에 스마트 시계도 나오고 팔찌 형태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런 걸 입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웰빙 트렌드와 함께 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이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증가되고 그쵸. 있거든요. 예. 그래서 꼭 시계나 뭐 팔찌 같은 걸 차지 않아도 예. 가장 가까이 있는 의류의 형태로 자기 몸을 24시간 동안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 변화를 알려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내가 뭔가를 착용하고 있다, 뭔가를 작동하고 있다 이런 걸 내가 느끼지 까먹어버리는 못하게 거죠. 됩니다. 부지불식간에 그게 체크가 된다는 게 좀 핵심이겠군요. 지난해 미국의 한 유명 의류 회사가 이 스마트 의류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옆구리에 있는 작은 모듈이 있어요. 근데 그게 블랙박스죠. 그래서 생체 신호를 쭉 받아들여서 다 기록을 해놓고 있다가 네. 호흡을 어떻게 했는지 또 그다음 심박수는 어땠는지 그걸 알게 되면 와. 운동량이 얼마나 됐는지 동시에 이 얼마나 칼로리를 소모했는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8월 같은 경우에 유명한 이 US 오픈 대회에서
마르코스 지론이라는 선수가 이 스마트 의류를 입고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스마트 의류 개발이 한창인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심장 박동을 측정하고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하면은 얼마나 달렸는지 칼로리 소비량은 얼마인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의류를 올해 출시를 했죠. 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또 한 분이 사라졌어요. 이분은 또 어디 가신 거예요? 박종훈 기자님. 제가 입고 나온 거. 네. 이 가슴 보니까 예. 보세요. 이 가슴에 딱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아이언맨. 그렇죠. 아이언맨.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뭘 입고 나오신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지금 스마트 셔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심박수라든가 이런 걸 제가 뭐 뛰거나 걷거나 하면 기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의 상태의 변화를 다 보여주는 거죠. 제가 들고 있는 이 휴대전화에 박종훈 기자님의 그 심박수가 뜨거든요. 지금이 86. 한번 띄워보시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한번 볼까요? 네. 그러니까 124. 우와, 122.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몸소 보여주셨는데 지금 해보니까 어떠세요? 보통 옷 입었을 때랑 똑같은데 문제는 이 가슴이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뭐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기분이 되게 좀 독특한 그런 느낌이 좀 지금 들거든요. 말을 못 잊고 계세요. 숨가쁘셔서. 근데 이런 게 있으면 목표치를 좀 정하면서 내가 오늘 얼마큼 운동했다, 내가 칼로리를 얼마큼 태웠다 이걸 좀 알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꾸준히 운동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교수님 이거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안에 내부를 보시면요, 이게 은사가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심장의 박동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은이? 은이 굉장히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심장의 표면에 전기적 신호를 스마트폰에 보내면 우리가 심장이 1분에 몇 번 뛰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구겨지거나 할 가능성은 구겨져도 이거는 실 형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게 실 만약에 형태이기 때문에. 빳빳한 딱딱한 타입의 센서였다면 구겨지거나 네. 착용이 불편할 텐데 네. 섬유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그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하이텍 스포츠 의류 이쪽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본 것 중에 그 핀란드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바지예요. 근데 그냥 뭐 운동량만 이렇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육이 움직이는 그 미세한 움직임을 측정을 해서 그걸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서 음성으로 이렇게 코칭을 해주는 아, 거예요. 퍼스널 트레이너처럼? 네. Your muscular system is not yet ready. Continue warming up for 5 more minutes.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좌우가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뭐 오른쪽 뭐 다리 근육을 더 강화해라, 뭐 왼쪽을 더 강화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뭐 생체 어떤 특징이나 징후를 이렇게 딱 파악을 해갖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기술까지 지금 발전을 해 있습니다. 네. 조금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예. 문제가 이 부착된 전자기기가 너무 두드러지고 크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센서 같은 것들이 완전히 섬유가 대신하지 않으면은 조금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의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가볍고 또 패션성도 있고 감성도 좋기 때문에 이게 착용한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것이죠. 일반 의류하고 차이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섬유 자체가 어떤 이런 센서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기능을 대신해줘야 됩니다. 네, 올해 5월 이런 그 추세에 맞춰서요. 구글과 그 유명 청바지 브랜드가 손을 잡고 디지털 감지 기능을 가진 직물과 특수 센서가 내장된 의류를 이제 만드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옷깃이나 또 소매 끝에 손을 대면은 전등이 켜지고 혹은 또 전화를 걸 수 있는 그 스마트 의류가 이르면 이제 내년에 이제 벌써? 출시될 거를 이제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2020년이 됐을 때 전 세계 스마트 의류 시장이 무려 4조 5천억 원 규모가 될 거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 에너지성 같은 경우 1993년부터 무려 5천만 달러 해마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는 스마트 의류와 첨단 의료 산업을 서로 결합하는 그런 연구가 진행 중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스마트 의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애프터 얼스라고 윌 스미스 부자가 같이 함께 이제 출연을 해서 아주 화제가 됐었죠. 영화 자체는 뭐 그냥 그냥 그랬는데 저기서 스마트 의류가 나와요. 그래서 뭐 착용자의 몸을 스캔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독성 있는 벌레한테 물리면 이게 흰색으로 변했다가 또 위험 요소가 사라지면 다시 원래의 색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뭐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영화에서만 저희가 봤지만은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저런 이제 스마트 의류를 입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웨어러블 분야의 권위자죠. 자라야만 조지아 공대 교수가 웨어러블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의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 스마트 의료 시장이 지금은 걸음마를 뗐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해서 우리의 생활을 바꿔놓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